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로워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그 에너지죠. 근데 부정적이지만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또 우리가 깨닫는데 혹은 마음의 평정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마음을 공부하는 게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실은 명확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하는 것, 불편하다고 하는 것, 이대로 못 있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면 뭔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괴로워야 깨닫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이게 뭔가 응전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뭐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행동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감정의 그 이미지는 격차, 되던 것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죠. 격차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것과 잘 적응되어 있는데 뭐가 덜커덕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죠. 세상이 다 뭐 순탄하게 흘러갈 때.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불행도 익숙해집니다. 인간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익숙해진다는 건데 불행도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 잘 나가거나 또는 불행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에는 원래 그런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으로. 두 번째, 이게 불행에 익숙한 것은 감각이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발심,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발심이 안 된다, 스타트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괴롭다면 불편하다, 격차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 발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심이 되면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왜 나는 불편한가? 괴로운가? 첫 번째는 세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잘못되어서 혹은 세상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즉 나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로 보면 나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각기 진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게 주로 바깥의 세상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인격을 문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문제라면 세상을 고치려고, 내가 문제라면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약간 개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괴로움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실패하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완전하게 종식되지는 않는다. 괴로움은 이런저런 문제를 남기면서 계속된다. 또는 이 문제 해결 과정이 나중에 보면 또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겪고 나서 약간 포기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괴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면 약간 타협도 할 수 있고요. 적당히 요만하면 뭐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괴로움이 우리를 깨달음 혹은 자유로 이끌어가는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좀 더 궁극적인 자유로 가는 에너지로 만들려면 이제 조금 더 다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괴로움을 인지하고 찾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불행한 상황도 그것이 반복되고 구조화되고 고착되면 사는 게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 진정한 불만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즉 발심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출발점을 잡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단과 처방인데, 이제 핵심이 이제 세상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세상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꿔본들, 나의 능력을 키워본들, 그것은 한계가 있고 하늘로 쌓아 올려진 꿈과 같이 또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뭐냐? 이 중력을 없앨 수 있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생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배열하고 있는 이 생각의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처방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생각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세상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감옥인데 감옥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를 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서도 너무 춥거나 배고프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이루어내야 되는가 하면 이 생각의 종식, 또 생각하는 자의 종식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무슨 기절이나 혼수 상태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각 능력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 멀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 그래서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발심으로 돌리고, 또 그 진단의 포커스를 세상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이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괴로워야 깨닫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